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7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태풍을 대비해서 집에서 쉬었는데 태풍이 오자는 미입니다. 비껴갔죠. 네. 태풍보다 마음속에 폭풍이 심했던 사카렘입니다. 아주 안 좋은 개인적으로. 네. 하지만 지금은 되게 고요하다는 거. 모르죠. 네. 태풍의 눈일 수도 있지. 아니야. 그러지 마. 태풍 지나가서 맑아진 거야, 내 마음은. 제가 알기로는 사카린 씨 최근 일주일 동안 전화한 시간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전화 2-3시간씩 하고 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식욕도 없고 할 일도 많아서 간헐적 단식을 본의 아니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인이 됐다고.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얼굴형이 달라지는 거. 아, 이래서 사람들이 굶는구나. 나 처음이야. 미인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트 중에 최고는 역시 마음고생 다이어트. 네이버 검색창에 마음고생 다이어트를 쳐주시고. 네. 내가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러니까 실현을 할 수 없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나? 축하드립니다. 뭐 요즘 시대에 전화를 오래 한다는 거는 아주 좋은 일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태풍 얘기 조금만. 네네네. 그 태풍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쉬었거든요. 네. 회사에서 이제 강제로 님들 모두 연차를 사용하시고 연차 사용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되도록 출퇴근 시에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게 어저께였나요? 네, 그게 네. 어제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별일 없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별일 없었다. 네, 서울은 별일 없었죠. 휴가를 쓴 의의가 없는 거야. 그렇죠. 되게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약간 허망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내 휴가는 어디로 가는가 뭐 약간 이런 서로 뻘쭘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학교들도 다 휴교를 해서 네. 애들을 돌봐줄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휴가를 많이 냈대요 어제. 근데 날씨가 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애들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게 된. 어저께 밤에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술집 옆 벽에 있는 이제 TV에서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태풍이 이제 빗나간 게 태풍 탓이라고 기상청에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뭔가 탓이 있겠죠. 세상사 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은 맞았는데 우리나라는 비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상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이 각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의 예상은 한국이 비껴가고 이렇게 올 거라고 옳게 예상을 했고 한국 기상청은 틀리게 예상을 처음에 했던 거죠. 그건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갔거나 왔거나 대비를 다 하고 차라리 좀 피해가 적은 게 더 좋은 물론요. 예, 그게 더 좋은 건 맞죠. 네. 차라리 별일 없어서 좋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뭐 휴가를 그 집에서 잘 자고 잘 놀았잖아. 그렇죠. 잘 잤습니다. 덕분에. 그럼 된 거죠. 근데 제가 이번 그 태풍 일을 보면서 느낀 건데 세상이 좀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그 유튜브에서 태풍 관련 실시간 라이브 스트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방송에 들어가서 그 채팅창을 이제 뭐 채팅하면서 방송을 보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날씨라는 떡밥 하나만 줘도 그러니까. 인간들이 막 그 떡밥 하나로도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은 그 이번에 그 예상 경로, 태풍의 예상 경로를 뭐 중국이 주장하는 경로가 있고 미국이 주장하는 경로가 있고 뭐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막 베팅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도박의 민족이구만. 진짜 할 일 없는 일이 이렇게 많구나. 한편으로는 태풍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조회수가 된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옛날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영국에서는 데이비드 베컴의 아이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베팅을 걸어놨대요. 전문 갬블러들이. 네. 오, 재밌네요. 그 역배 재밌겠는데? 네. 대부분 아마 당연히 축구 선수라고. 아니 그리고 엄마의 끼를 물려받아서 연예인이 될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네. 그거에 대해서 모델 아닙니까 모델? 아니죠. 모델 아니었어? 가수지 가수. 가수였나? 네.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베팅을 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30년이 지나봐야 결과를 안 해. 애가 직업을 가져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뭐 연금 느낌으로 돈을 기억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태풍에 베팅을 거는 것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구나 싶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도박의 민족이야.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 했어야 되는데, 뭐,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린 씨가 이제 당분간 안 나오시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랬죠. 그때보다 사실은 졸업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휴학. 네. 휴학. 그냥 뭐 장난으로 말한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린 씨가 듣고 있다면은 네. 만약에 본인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고 네. 많이 바뀌어가지고 싱글 앨범 내시고 돌아오십시오. 네, 나 돌아올래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전혀 뭐 눈치 보지 마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사적으로도 뭐 이미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뭐 이런저런 상황이 나 그래도 다시 20소소 나갈 여력이 된다. 그렇죠. 나 다시 썰 풀고 싶다. 아, 그럼 저희는 환영이죠. 린 씨는 인간이 말을 해야 되는 인간이야. 근질근질해요. 그런 거를 억누를 필요 없다라는 거. 만약에 돌아오시면 뭐 그때 뭐 추억의 컴백과 소년소녀 이런 거 하면서 재밌겠다. 재밌겠다. 네, 그러면서 돌아오시는 추억의 번복과 소년소녀 어때? 아니 그냥 추억의 번복. 있죠. 그 김민종. 그러니까 김민종, 서태지. 네, 임창정. 맞네. 아, 저기 정치 생각이셨구나. 전 그것도 있어요. 저 버벌진트. 번복진트. 번복진트. 오랜만에 듣네요. 네. 유승준. 네. 유승준. 군대를 간댔다 말았댔다. 아유, 예명 진짜.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민을 간댔다 말았댔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은퇴하고 미국 갔다 다시 오고 이런 사람들. 그쵸. 맞네. 많어. 겁나 많네. 2회분 채우겠네. 번복 가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추억의 자동차와 소년소녀 편을 2부작으로 할 예정인데요.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팟빵 리뷰를 읽겠습니다. 추억파리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추억의 이동통신사 광고를 말하자면 먼저 여고괴담 시즌1의 여배우 김규리와 시트콤 남자셋 여자셋의 안녕맨 김진이 출연했던 광고에서 1974년에 발표된 쿨 시스터즈의 왜 그랬을까라는 노래를 개사한 가사가 나오면서 맞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면 잘 터진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신동엽 씨가 마약하기 전 슈퍼모델 이소라 씨와 함께 출연한 광고도 있었는데 그 광고의 BGM은 팝송 슈거며 아주 잠깐 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은 가수 조성모 씨입니다. 라고. 네. 맞아. 안 터질 줄 알면서 왜 걸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김진 씨랑 김규리. 그래서 근데 우리 전화는 그래도 잘 그렇지 않고 잘 터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다들 잘 터진다는 것이 세일즈 포인트였죠. 최근에 그 김진 씨 한번 TV 나왔었잖아요. 진짜 그대로더라고요. 얼굴 하얘가지고. 얼굴도 하얗고 아직도 진짜 거의 진짜 안녕맨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억이야. 그때 항상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안녕맨. 그거랑 콜라 마시면 취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왜 학교에 공유는 심지어 캔디맨이었어. 맨날 추파춥스 빨고 다녀서. 그런. 추파춥스는 이천수 아닙니까? 네? 예전에 그 CF 중에 이천수 씨가 그 CF 그 꽃에 있는 이파를 이렇게 띄면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하다가 해변가에서 추파춥스 빨던. 뭐 둘 다 추파춥스인 걸로. 네. 네. 저는 공유를 떠올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카 씨가 눈을 감고 공유를 떠올렸는데 네가 갑자기 이천수를 꼬라 박은 거야. 왜요 이천수? 슬라이드를 교체했어요. 프리키. 어떻게 공유 얼굴과 이천수? 정말. 네, 다시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님께서 추억의 이동통신하니까 98년에 희비를 겪었던 일이 생각나요. 당시에 상반기 고1 1학기 초에 학교 주변에 삐삐를 공짜로 발급해준다고 현혹해 저랑 베프가 삐삐를 발급했는데 이걸로 골치 썩었죠. 몰래 발급했다는 이유로 엄마랑 오빠한테 엄청 혼나고 나서 해지했는데 그 후 고3 때 모 과목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미자 때 동의 없는 휴대폰 삐삐 가입은 불법이라고.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8년 12월쯤 아빠가 저한테 PCS 폰 해줄까 했지만 전 거절했어요. 이미 삐삐로 되었고 게다가 우리 집 형편이 그건 아니라서 거절했어요. 그 뒤로 성인이 되고 아주 오랜 기간 후에 LG 사이언 핑크색 슬라이드 폰으로서 저의 이동통신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삼성 갤럭시 S8 플러스 쓰는 중인데 트위터 아니었음 아이폰 쓰고 푼 현재네요. 제가 트위터 어플이 안드로이드에만 쓸 수 있어서 그럼이라고. 근데 되게 착한 학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사준데도 거절했다는 게 그러게요. 멋있네요. 형편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때 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게 오빠도 대학을 그때 2000년대 초반에 갔잖아요. 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신용카드를 맞습니다. 정문에서 막 발급해 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런 시대 있었어요. 미친 시대였어요. 미친 그러니까 시대. 내가 그걸 카드 발급해주면 10만 원만 현금으로 주면서 카드 발급 대학생들 막 해주고. 네. 그 을지로 3가역 2호선이랑 3호선 환승하러 가는 길목에 골목길에 그걸 팔았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통신도 어차피 후불로 요금을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약간 한정치산자 같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부모가 허락을 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삐삐도 막 해주고 막 카드 발급해주고 약간 네. 세상이 그때 미쳐 있었어요. 네. 그 결과 카드대라는 그렇죠. 네. 혼돈과 카오스였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때 또 그런 거 폴로, 게스 막 이런 거 네. 옷을 막 사비 입은 거야. 모르고 막 카드로. 카드 긁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에세이 같은 데서 봤는데 친구가 자기 용돈을 다 털어서 40만 원을 주면서 내 친구가 40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걸 볼 수 없다. 이걸로 카드값을 갚고 카드를 자른 다음에 나한테 40만 원을 갚아라. 막 이런 식으로. 좋은 친구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조건 월급을 현금으로 뽑아놓고 현금으로만 쓴다. 막 이런 식의 에세이였거든요. 그때 너무 카드 이런 거에 대인 거야, 사람들이. 사카린 씨가 신용카드를 싫어하죠. 뭐 쓰긴 하죠. 아니요? 거의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할부가 꼭 필요할 때 빼고는 안 제 써요. 카드로. 저도 이제 사카린 씨랑 똑같은 신념의 소유자였는데 그 신용카드를 소유한 신용카드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그 이제 와르르 무너졌죠. 어쩔 수 없죠. 그래. 네, 와르르르 하고 무너졌죠. 그래서 저는 체크카드를 쓰면 잔액이 얼마 남은지 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의 유일한 재테크 방법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쓴다. 그건 재테크가 아니지. 그냥 테크지, 그냥. 그냥 너의. 그거는 이제 삶의 지혜의 네. 범주에 속하는 거고. 저는 적극적인 쪽입니다. 많이 적극적으로 카드를 많이 쓰고 더 열심히 산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없으면 안 쓰는 건 사실은 당연한 얘기인 거고. 근데 없으면 일단 어차피 뭐 모레 돈 들어오니까 신용카드로 3일만 쓸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달콤함.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네. 3일 외출 안 하면 되지. 네. 그러니까 외출을 안 할 수 있는 삶이기도 하고. 그렇죠. 제 그 외삼촌이 이제 그 카메라 덕후이신데, 덕후한 편이 그렇구나. 애호가이신데. 네. 삼촌한테. 그분이 명언이 있습니다. 24개월 무이자 할부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신용사회의 만세. 네. 무이자라는 게 대단한 거라고.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걸 그러니까, 무이자로 살 수 있는 걸까? 네. 저희 할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할부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어우, 훌륭. 맞돈 주면 못 먹을 네. 것도 할부면 소도 잡아먹는다. 네. 이렇게 할부에 중독되어가는 현대인들입니다. 그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할부가 하나 끝나면 네. 다음 할부를 넣고 싶어. 저희 집이 이게 고정지출의 늪이야. 그래서 지금 연달아서 결혼 이후에 할부가 끊인 적이 없어요. 냉장고를 사면은 냉장고 할부를 다 갚으면은 뭐 에어컨이 고장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근 아이패드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하나 넣어야 돼요. 하나 넣어야 돼. 하나 넣어야 돼. 넣을 필요는 없어. 하나 넣어야 돼 지금. 데스크탑을 사고 싶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사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맞추는데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뭐 2080 나온다고. 네네네. 지금 아는 사람만 아는. 네. 사양 맞추고 있어요. 네. 아유 진짜. 너무 즐거워요. 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다나와에서 견적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싸? 막 이러면서. 좀 딴 얘기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주는 거는 절대 할부로 안 사줬던. 그쵸. 주영훈의 명언이잖아요. 네. 주영훈이 그런 소리 했어요? 그때 그 신현준으로 갈아탈 때 네. 신경 고백을 할 때 네. 제가 그 요즘 최근에 이별을 하면서 겪은 건데 네. 뭐 여자친구한테 명품백을 사주더라도 할부로 사면 안 되겠어요. 헤어졌는데 고지서가 나올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쇼프로에 하더라고요. 거의 뭐 그 유대인의 지혜급이네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잠원. 저는 명품백을 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네.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저런 얘기를 방송에서까지 네, 네, 해라고 네. 어렸을 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아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뭐 헤어지면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큐 했다는 거 자체가 마음인 거죠. 그죠. 네. 네.
뭔가 이거를 분할해서 나의 마음을 분할하지 않겠다라는. 뭐 하다못해 얼마짜리 사주더라도 내가 한 달에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 분할한 마음도 모이면. 아니 여자친구가 이자도 붙고. 네, 그럼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할부인 걸 모르면 돼.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1.6% 복리이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크게 쌓인다. 금융권의 사랑이네요. 엠병 근로소득세보다 더 싸다 야. 가자. 네.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도 2부작에 걸쳐서 추억의 자동차 얘기를 할 건데 본격적인 얘기할 게 없어서 우리가 자동차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동차에 관련된 추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방송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늘 얘기하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거를 뭐 딴지를 거셔도 되긴 하는데 이해해 주시라는 거를. 네. 애시당초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민 씨가 최근에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너 드라이버가 된 특집이고요. 네. 축하 특집.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민 씨가 원래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바보 멍청이었는데. 네. 그런 기에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각 자동차의 장단점, 뭐 연비, 디자인, 내구도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이제 스카우터를 장착했어요. 네. 그래서 길 가는 차를 보면 몇 년식 무슨 차, 저 차의 연비는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격은 얼마고 중고가 얼마, 옵션은 뭘 선택할 수 있고 이 옵션 선택하면 얼마가 오르고. 이거에 대한 스카우터를 장착한 상태이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 아빠들은 어떤 차를 탔고 그때 그 소비자들한테 소구하는 자동차 광고들은 어떤 정서였나?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 말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추억 같은 거는 팟빵 리뷰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작을 하죠. 네. 우선은 아버지 자동차를 얘기를 해야죠. 네. 아버지의 첫 차는 무엇이었나? 네. 저희 아버지의 첫 차는 프라이드였어요, 프라이드. 약간 그 각진 프라이드였겠네요? 예. 그게 프라이드가 버전이 몇 개 있는데 해치백 버전이랑 이제 일반 버전이 일반 버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일반 버전이었어요. 해치백은 아니었고 그랬는데 중고차였어요. 색도 기억나요? 네, 색깔은 쥐색. 쥐색 많았어 옛날에. 예. 차콜 그레이. 예. 차콜 그레이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미친. 진짜 있어 보인다. 나 차콜 그레이 차 하나 사고 싶네. 쥐색인가 검은색인가. 네, 하여튼 그랬어요. 쥐색은 너무 없어 보이고. 차콜 그레이로 가자.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를 처음 샀으니까 이제 뭐 제사 같은 것도 좀 지내고 뭐 명태에 좀 매달아 놓고. 좀 명태 냄새도 좀 나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시트가 가죽 시트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 헝겊. 예, 헝겊. 직물 시트. 이 사람아. 진짜. 차콜 그레이. 차콜 그레이는 알면서 헝겊이 뭐야? 헝겊이 뭐야?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자동차를 이제 사가지고. 네. 저는 이제 애니까 뒷좌석에 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이제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되는. 그때 엄청 기분 좋았어요. 근데 나는 천으로 된 시트가 약간 옛날 전철 천으로 씌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그 반바지 입고 앉으면 그 간질간질한 기분이 네, 너무 맞아요, 싫더라고. 맞아요. 간지럽고. 긴 바지 입으세요. 380만 원 못 낼 거면. 뭐 380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야? 상위 트림 올릴 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니까. 예. 농담입니다. 스카우터 나셨네. 물론 가죽 시트만 달면 70만 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이제 처음에 꼭 차를 타면은 그 외식 뭐 이런 거 가잖아요. 교회로 드라이브 겸. 가든. 민 씨는 항상 가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전 가든 좋아해요. 그렇죠. 그 장흥 쪽에 있는 가든 이런 네. 데들 막 가고 그랬었죠. 공기 좋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자동차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창문을 이렇게 손으로 돌려서 여는 방식이에요. 맷줄처럼 돌리는. 맷줄처럼. 그거였어요. 그게 맷돌이 세워진 느낌이죠. 그게 빡빡하잖아요. 겁나 빡빡해.
그리고 그게 또 끝까지 돌리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맞아요. 그래서 프라이드를 많이 탔었는데 너무 좋았었어요. 저 차 뭐였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스타렉스를 샀거든요. 꽤 최근 아니에요? 최근이에요. 저 중학교 때 사셨으니까. 근데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잘 못하세요. 디스. 정말 성역 없는 이 힐라니 진짜.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적시지. 사실 적시. 디스엔 나이도 순번도 없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약간 대중교통을 더 좋아하고 차는 정말 필요할 때만 운전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지 운전이나 차에 대한 그렇게 흥미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약간 뭐 후진으로 주차하거나 이런 거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흥미와 재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사려고 하다가 안 살 수가 없어진 거예요. 뭐 가족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왜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도 점점 많아지고 맞아요. 이러니까. 저희 식구가 토탈 6명이었거든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저 동생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가끔 고모네 식구도 태우고 이러려면 스타렉스 정도 있어야 된다. 큰 차를 사야 된다. 해서 대문을 고쳤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게 고친 대문이야?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대문이 너무 사람이 작아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벽을 헐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다음에 대문을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아버지가 대문을 만드셨어요. 용접을 해서. 진짜 대단하다. 민 씨는 그 상황을 아니까. 네. 저희 집 마당 디자인이 그래서 좀 웃겨졌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약간 좀 고전적인 사람이라 내 차는 내 마당에 세워야 된다. 그리고 새 차도 내 마당에서 한다.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주말에 차를 딱 닦아가지고 그 와이퍼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말리던 아버지 생각이 항상 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차에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그런 분은 많죠. 네, 뭐, 특히 뭐 가루 흘리는 거 못 먹게 하고. 과자 같은 거 절대 못 먹게 하고. 또 애들도 먹으면 흘리잖아요. 그 아버지는 약간 그래서 워낙에 출퇴근 거리만 왔다 갔다 하고 장거리도 안 하니까 사고를 낼 만큼 운전도 안 하고 고장이 막 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차를 되게 오래 타서 10몇 년을 타시고 카니발로 바꾸고 지금은 아니지 무슨 카니발이야. 지금은 제네시스 탔는데 그 전에 카니발이 진짜 몰라요. 카니발이 아니라 산타페예요. 산타페냐? 네, 근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도 이제 산타페였다. 아니 스타벅스 결혼할 때까지도 스타렉스였어요. 스타렉스였어요? 네, 되게 오래된 자동차였고 근데 이제 이제는 사실 장인어른의 그 자식들이 이제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앞좌석 2개만 남기고 뒤엔 다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낚시찜 같은 거 이렇게 실으시고 스타렉스니까 낚싯대를 적재하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갑자기 자동차 이렇게 바꾸시고 스타렉스. 그래서 그거를 탔을 때 무슨 색깔? 우리 아버지? 은색. 누구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은색인 게 아니고 아버지 차가 은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색이야. 은발머리. 아무튼 그걸 타고 다녔는데 생각이 나는 게 근데 자동차에서 약간 민물고기 냄새가 났어요. 약간 낚시 좋아하시니까. 그런 그래서 냄새가 고모네 났어요. 식구는 또 4인 가족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스타렉스에 한 차에 다 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멤버가 그대로 놀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차를 2대를 안 끌고 그리고 아버지가 면허를 따고 바로 차를 사가지고 초기에 라디오도 못 틀게 하고 떠들지도 못하겠어요. 여긴 나의 공간이다. 아니 실수할까봐 자기가 불안해서 운전하는데 집중 못할까봐. 사카이 씨랑 성격 비슷할 것 같아. 장담하는데 사카이 씨가 면허 따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조용히 해. 말 시키지 마. 그래놓고는 제가 운전할 땐 말 겁나 시켜요. 약간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면에 제 동생은 20대 되기도 전에 수능 끝나자마자 면허 따고 20대 초중반부터 운전을 계속해서 자동차 되게 좋아해요, 처남이. 막 정비도 자기가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버지랑 좀 다른 성향으로 가더라고요. 약간 어쩌면 아버지의 반동 같은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약간 돌연변이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차를 끌면 절대로 라디오 무조건 틀 거야. 막 이런 걸 수도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남동생 차를 타 보니까 민경훈 노래를 그러더라고. 가지 말라고. 맞아, 그렇더라고. 내 동생이
하지만 이 노래들은 운전을 하네 그랬고. 그건 뭐 천원 마음이지. 그건 자기 마음이지 그냥. 네. 네. 하여튼 근데 그러면 그 스타렉스는 그게 막 제가 이거 궁금했던 건데 의자를 막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다 해서 안 돌렸고요. 그 의자 이렇게 돌려가지고 항상 순정 그대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약간 괴팍한 면도 있고 그렇지만 참 감사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유재석 씨 마무리. 예. 아니 고등학교 3년 동안 야자가 끝나면 저를 태워오는 걸 하셨어요. 장현이 되게 멋있는 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이 외지니까. 근데 제 친구들이 살았거든요 근처에. 네. 다 태우는구나. 나까지 포함해서 셋을 3년 동안 통학을 시켰어요. 버스 기사네. 기사님. 그 친구들의 부모님이 엄청 고마웠겠다. 그치. 그래가지고 특히 밤에 버스 타고 외진데 안 가게 그거를 3년 내내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박하린 씨 고등학교가 좀 외진데 있긴 해요. 그 차 덕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그 차를 대문 안쪽에다 항상 세우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게 뭔가 그 내 돈으로 비싼 차를 샀다 그러면은 뭔가 내 육신과 차와의 뭔가 그 보이지 않는 실 같은 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멀어지면은 불안한 거죠. 제가 그래서 차 산 다음에 며칠 동안 퇴근하면 지하주차장 가가지고 보고 왔어요. 잘 있나? 예. 그리고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는 그때도 맞돈을 주고 샀어요. 맞돈? 현금. 현금을 해가지고. 맞돈이 뭐야 진짜. 박하린 씨 뭐 70년대생이에요? 아니, 70년대생들이 좀 그 말 안 써. 아니, 현금을 딱 봉투에. 그때 물건은 맞돈이지. 그 지금 5만원짜리도 없을 때, 그러니까 국권을 딱 다발로 뽑아갖고. 좀 크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세보고, 돈 세는 기계는 그때도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영업사원이 이렇게 딱 현금으로 처리해줄 영수증이 집에 있었어. 딱 현금으로 주고 썼어. 또 보관까지 했다는. 근데 되게 결혼할 쯤에 이제 자동차를 받은 자동차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장인어른이 왜 자동차 뭔가 안 타시고 이럴까 했는데 나중에 얘기 좀 듣고 보니까 나름 이게 어떤 그 가족의 그 히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리고 약간 아버지도 이 차가 썩어서 못할 때까지 끝끝내 타고 바꾸겠다라는 그게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처남이랑 뭐 저도 이제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자동차를 두 분이 타실 수 있는 큰돈 쓸 일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첫 차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기억하는 첫 차는, 프레스토. 네. 기아. 현대 거 하나? 기아 거. 기아 아니에요? 찾아볼까요? 네, 어쨌거나. 제주사는 됐고, 일단. 네, 그렇죠. 프레스토였는데, 또 G색이었던 것 같아요. 차콜 그레이. G색, 흰색, 은색. 예, 너무 어렸을 때라 가지고. 근데 기억나는 거는 그죠. 뒷자리에서 창문을 열면은, 아까 말했던 그 맷돌 돌리듯이. 이 어린 이 팔뚝이 정말 힘든 거야, 내리기가. 네. 그거랑 비 오는 날에 해가지고. 네, 그렇죠. 그림 그리고. 그리고 창문 밖으로 이제 손 내밀면 손 잘린다 그러고. 손 잘린다 그러고. 네. 얼굴 내밀면 얼굴 잘린다 그러고. 현대네요. 현대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을 애매하게 올리면 긴 팔 아니라 반팔이면 그 사이로 바람이 옷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기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무도 안 하는 짓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차를 되게 아껴 하셔가지고, 항상 차를 타고, 뭐라고 하나? 시트로 이제, 뭐라고 하나요? 덮개를 덮었어요. 어디? 차 밖에. 밖에. 은색깔? 네네네. 그 은색깔, 비 오는 날. 요즘에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쵸, 요즘. 네.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런 건 했어. 뭐라 그래야 되지? 겨울에 성애가. 네네. 그쵸. 끼죠. 막 끼니까, 유리가 얼면은 와이퍼로 닦아도 안 닦이니까 그 유리 부분만 뭘 덮어놓고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덮개를 했던 시절에도 그 덮개를 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오토바이는 씌워놔도 그렇죠. 차는 잘 안 씌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만큼 뭔가 귀중했다는 소중히 여겼다라는 그런 것이죠. 옛날에는 소중한 물건은 깔거나 덮거나 다 했어. 전화기에도 깔개가 있고 TV에도 덮개가 있고. 맞네. 요즘에는 덮개 안 하죠. 덮개 안 하는 거 다 긁고 옆에 차가. 요즘에는 오히려 안 해야죠.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고 진짜 고증을 잘했다고 생각한 게 자동차를 딱 탔는데 그 자동차 시트를 씌우는 커버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나무로 된 거, 뭐로 된 거. 근데 하얀색 그 실로 이렇게 직조된 건데 중간에 하늘색 두 줄 들어간 커버 혹시 아세요?
시트 커버라는 거야? 시트 커버? 하얀색 천에 이게 등받이 쪽에 있는 네네. 아주 가느다란 면사로 네. 이렇게 직조되어 있고 가운데 하늘색으로 두 줄 이렇게 스프레이트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저거 정말 추억의 커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긴 거를 옛날에 쇼파에도 씌우고 발판으로도 쓰고 그 디자인이 있어요. 특유의 디자인이. 저는 그 택시기사 특유의 커버 있잖아요. 동그란 나무를 쭉 이은 거. 시원하라고. 네. 나무 발처럼 돼 있는 거. 네. 앉으면 저는 아팠는데 왜 이런 거에 왜 아픈 거에 앉을까 했는데. 그리고 아버지들의 취향이 막 드러나는. 네. 아마도 어른이 되면은 요 피부에 뭔가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저는 기억나는 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버지 자동차에 맨날 앉아서 가잖아요. 어디를 오래 가잖아요. 그럼 피곤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뒷좌석은 안전벨트를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들도 그냥 막 탔었잖아요. 네네. 저는 저는 외동아들이니까 뒤에 좌석이 2개인데 혼자 앉으니까 그냥 옆으로 누워서 자면서 갔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초반에 나오면 그렇게 나오죠. 네. 맞네요. 네. 네가 치히로야. 너 돼지된다. 부모님이 돼지되는구나. 아니, 그런 것도 있고 그때는 앞자리에 너무 타고 싶어 해서 동생이랑 경쟁을 해. 저는 앞자리에 안 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안 따라가시는 날에는 내가 사도 앞에 타겠다. 그럴 수 있지. 앞에 유리가 이렇게 쫙 보이는 그게 기분이 그렇죠. 좋잖아. 그래서 홍콩 가도 2층 버스에 2층 앞에 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앞에 앉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식의 약간의 경쟁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자면은 저희 아버지 프레스토 타시다가 저는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일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가지고 차를 이렇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SM5를 타가지고 저는 그때 좀 충격이었던 게 아까는 이제 프레스토는 제가 뒷좌석 창문을 돌려서 이번에 차를 바꿨더니 전동식. 네, 전동식이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뒷자리까지 창문도 제어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창문을 열면은 아버지가 창문 닫고. 창문 열 자유도 없다. 창문 열 문도 막 안 열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탁 잠기고. 네. 근데 그게 되게 첨단 기술이어가지고 그렇죠. 헷갈렸던 게 뭐냐면 내가 그게 문이 잠긴지 모르고 이렇게 열려 그러면은 안 열리는 거야. 아버지가 열어줘야 열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자동으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버튼 같은 게 올라오면 누르면 잠기고 이렇게 뽑으면 열리는 게 수동으로 되는 버튼이 옆에 있었어. 네네네. 옛날 거. 그때만 해도 아주 자동은 아니었던 거지. 약간 수동의 흔적들이 있지. 그리고 자동도 내가 창문 틈에 손가락 같은 거 껴놓고 있으면은 알아서 멈추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멈추는 옵션이 있죠. 옵션이야 그게? 다 옵션. 그리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난 게 차문을 애매하게 닫으면 등이 안 꺼지잖아요. 맞아요. 너 문 다시 열었다 닫아봐. 안 되네. 야 뒷문 열었다 닫아봐. 그럼 나중에 아버지일 때가 있어. 그럼 면이 없는 거지 아버지가. 그것도 이제 예전에는 4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안 닫혀 있어도 이제 그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켜졌죠. 어느 쪽이 잘못되는지를 알려주죠. 네. 근데 아무튼 그 SM5가 그 당시에 그 르노 삼성. 네, 그러니까 르노랑 같이 만든 초기 모델이었어요. 합작. 네,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그거를 정확히는 닛산에서 만든 거예요. 그 차. 예. 그래서 디자인도 좀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 그거를 지금까지 타시고 저도 이제 영업 다닐 때 이런 때 많이 타고 추억의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차가 생기기 전까지 제일 많이 탔던 차는 고모 차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고모는 시집을 가자마자 면허를 땄어요. 20대 아주 초반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보다 운전 경력이 한 10년이 앞서고 신여성이시네. 신여성인데다가 포천에서 서울까지 큰 병원 다닐 일이 있으면 그래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배우러 다니고 이런 거를 다 운전으로 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 고모가 타던 차가 르망이었어. 르망. 옛날 차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학교는 항상 멀었어요. 저희 집은 정류장까지도 걸어서 15분이고 버스를 타고 가기가 어려워서 옛날에는 왜 학원차들이 라이딩을 해줬거든요. 아침에 학교도 데려다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이런 것도 했었는데 르망을 이렇게 타는데 항상 그 기분 있잖아. 이렇게
고모 차를 타고 이렇게 하잖아. 했더니 고모가 딱 차에 내려 살살 닫아 살살 문. 나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빡 닫아야지 문이 완벽하게 탁 닫혀서 네네. 이렇게 2번 문을 안 닫으니까 한 번에 문 떨어져 살살 닫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느 세기로 닫아야지 닫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쵸. 있는 힘껏 하는 것이. 왜냐면 살살하면 문이 안 닫히거든. 그러고 그때 저번에는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저희 고모가 시집을 간 집이 시아버지의 취미가 사냥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갤로퍼 문 2개 달린 갤로퍼를 타셨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를 태워주면 문을 앞좌석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꼭 사냥하시는 분은 갤로퍼야. 약간 좀 그 이제 오프로드 차니까. 네. 그래서 그 갤로퍼 항상 뒤에는 엽총이 있었어요. 멋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이 수염. 수염은 없으셨는데 좀 개 키우시고. 개는 없었고 세퍼드. 좀 키도 크고 할아버지인데 포마도로 머리 쫙쫙 넘기고 향수 뿌리고 가죽 잠바 좋아하시고 갤로퍼 타기 전에는 좀 큰 오토바이 타시다가 환갑이 그러니까 환갑이 지났는데 내가 오토바이는 더 이상 무리겠다 해서 차로 바꾸신 그런 무릎 시리시고. 근데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시니까 그거를 고모가 타게 됐었어 갤로퍼를 한때. 그래서 그렇구나. 네. 옆총에 실려 있는 갤로퍼를 그 며느리가 타고 남편은 그때 르망을 폐차하고 누비라를 탔었어. 누비라. 근데 고모부도 갤로퍼가 불편한 거야.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누비라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가니까 그래서 고모가 그 수동 갤로퍼를 막. 장난 아닌데. 역시. 야, 운전하다가 시비 걸리면 옆에 엽총 꺼내가지고. 아니 그것 때문에 진짜로 경찰서 갔었어요. 총기 소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총기 소유를 경찰에 등록을 하고 이거를 누가 승계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서류가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거를 못한 상태에서 엽총이 있는데 검문에 걸린 거야. 그 총기 소유자는 사망했어.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불법 총기 소유. 할아버지가 안성기 씨 아니죠? 그 사냥이라는 영화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파출소에서 해결이 안 돼서 경찰서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유서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 허벌판 겨울 논에서 할아버지가 새를 사냥해서 잡던 게 생각나요. 시골 노인의 취미. 저는 그래서 아버지가 프라이드를 타시다가 좀 이제 다음 차로 그 다음 차를 이제 사게 돼서 그게 소나타 3였어요. 3. 네. 근데 그 우여곡절 많은 차지. 네. 그 소나타 3였는데 검정 색깔 소나타 3였어요. 근데 이게 중형차잖아요. 그래갖고 자동차가 중형차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돌리는 거 말고 그 눌러가지고 그것도 다 되고 그리고 시트도 직물 시트 아니고. 몇 살 때 샀어요? 그게 잠깐만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중1 때인가? 근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이제 그 차를 타시다가 민 씨가 이제 복학을 했잖아요. 대학을. 네, 그래서 주신다고. 아니야. 대학을 복학해서 복학해서 맞네. 복학해서 차를 주신다 그랬는데 민 씨가 아직 수입도 없고 학생이고 하니까 아버지 차를 제가 소유하는 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안 받을게요 이런 거예요. 되게 이제 친절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거 돈도 없는데 뭘? 순화 버전과 실제 버전.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런 사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를 내용만 맞으면 되지. 그래서 차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차를 새로 구입하고 운전하니까 그때 소나타 3를 받아서 연습을 했다라면 이제 와서 늦은 후회를 하는 거죠. 폐차시키지 않고 내가 쓰는 날까지 한번 써볼 걸이라는 후회를.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차가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 시절 소나타였으면은 소나타가 오나타 되고 막 그러던 시절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 차예요. 오나타 되던 차. 그 오나타도 되고 소나타의 여러 색상 중에 제일 오묘한 색깔은 그거 약간 녹색도 하고 약간 에메랄드 색깔이라고 합시다. 약간 파리 색깔. 파리 색깔. 뭔지 알잖아. 똥파리 햇볕에 비친 컬러 말하는 거죠. 그런 오묘한 그린 컬러. 맞아요. 그리고 뭔가 펄이 들어있는 듯한 반짝거림. 그때부터 이제 칠에 펄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죠. 약간 도색에 펄이 들어간 느낌의 소나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방금 말한 그 컬러는 소나타 2가 진짜 쩝니다, 진짜. 그런 차들이 많았어, 그때. 근데 아무튼 그 아버님 차는 S자 안 빼가. 잘, 다행이네요.
간수가 됐어요. 잘 근데 지키셨네, S를. 당시에 아침마당 이런데 뭐 올해 서울대 입학 수능 만점자 5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뭐 특정 자동차에 S를 띄어서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저는 미신을 믿어서 했어요. 막 이런 그런 그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서 그런 것도 했다 하는데 현대에서 너무 고객들이 S를 도난당하니까 네. 그걸 붙여주는 걸 무료로 한다고 대리점에 연락하시라고 언제든지 S를 새로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일 했네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미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나타 말고 S가 들어가는 차도 많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거 소나타는 떼기 쉬웠던 거겠죠. 뭔가 그 S를.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있고 약간 많잖아요, 소나타가. 네, 소나타 많았죠. 그 당시에 진짜 소나타 많았죠. 네.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백화점에서 내 차를 못 찾는 거야. 그쵸. 어디다 주차했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때 그 신문 사설 뭐 이러더니 개나 소나타 타서 소나타. 뭐 이런. 진짜? 그런 신문 사설에서 그런 표현 썼단 말이야? 사설이 아니라 뭐 그런 식의 농담 같은 게 막 돌아다니고 그랬죠. 예. 근데 막 그런 거 아버지가 너는 소나타 막 이런 식의 그런 허무개기들 유행했었어.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거 있잖아. 막 프라이드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 도로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요? 했더니 빨리 가면 티코랑 헷갈릴까봐 막 이런 식의 개그들이. 그다음에 그래 그런 거면 그것도 있어. 뭐 티코에 어떤 사람 타는데 출발 안 해가지고 왜 안 가시냐 물어보니까 바퀴에 껌 붙어서 그렇다고. 와우. 우리 추억의 티코 개그 몇 개 해볼까요? 티코 개그 많았어. 그거랑 뭐 고속도로에서 그 속도 빨라졌는데 창문 여니까 왜 여냐고 물어보니까 날아갈 것 같아서 뭐 이런 류의. 그거랑 무슨 벤츠랑 사고가 났는데 어떡하실 거냐고 실수하셨는데 했더니 하나 더 가지라고 막 차 한 대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그것도 있죠. 그 티코 그 운전자가 왼손만 장갑을 끼고 있는 거야. 왜 장갑을 끼고 있나요? 했더니 코너링 할 때 이게 손 대야 된다고. 그게 되게 근데 약간 뭐랄까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지금도 티코가. 그러니까 소형차, 대형차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너무 유선형으로 날렵하게 생긴 것보다 약간 각이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클래식한. 약간 그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게 저는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소형차의 대명사가 되면서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아침에 좋은 친구들 이런 프로에서 티코에 몇 명까지 탈 수 있나 열 몇 명이 탔다 막 이런 걸로 너무 소비가 된 거예요. 그 차가.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무슨 어디 대학교 동아리 뭐 이렇게 유도 막 이렇게 나오면 대학생들은 얌전하지 못해. 맞아. 생각해보니까 날뛴다. 맞아. 항상 날뛰고 있어. 자, 그럼 시작!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너무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해서 튕겨 나온 거야.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이 소형차에 대한 경시사상이란 게 사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뭐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어떤 차를 타고 오는지에 대해서 손님 대접이 다르다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고 막 그랬어요. 차로 인격을 평가하시겠습니까? 막 이러면 이런 캠페인도 있었어요. 당시 너무 심하니까. 고속도로에서 막 끼어들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제 친구가 지방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에 오면 이제 뭐 여러 운송수단 중에 자기 차를 타고 올 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위협적으로 차들이 하는데 심지어 여자니까 또 차를 또 약간 핑크색 비슷한 거예요. 차가. 안 돼. 그런 거 끌면 안 돼. 더 깔보죠. 그래가지고 아예 미친놈처럼 보이도록 빨간색을 한 게 더 날 수도 있어요. 전투적으로. 아니면 그 매드맥스처럼 이제 뿔 같은 거 달고. 전위적으로 보여야 돼. 전위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제 친구들도 이제 여성이 운전할 때 특히 차가 소형차면 너무 괄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왜 김여사니 뭐니 이렇게 멸시의 호칭들이 그때 약간 사회 수준이 올라가고 여성 운전자가 그래, 많아지니까. 있었다. 아줌마 이렇게 해가지고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저 표현.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막 그래서 그때 그런 농담들 있잖아요. 집에서 밤에는 하지 막 그럼 운전하면서 쌀 사러 간다 이 새끼야.
이길 수 없어. 그분들을 이길 수 없어. 대단하네요. 네. 아니 진짜로 그랬어. 그렇죠. 대한민국 주식이죠. 네. 쌀 사갔다 그러니까 네. 할 말 없지. 쌀 사러 만드는데. 네. 저희 큰 이모께서 그분은 멋있는 분이지. 네, 저희 큰 이모 이제 사카린 씨는 당연히 알겠죠. 근데 저희 큰 이모가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네. 강한 여성. 근데 이제 의정부시에서 되게 옛날에 그 택시 운전을 하셨었거든요. 운수업을 하셨어. 네. 근데 그 당시에는 택시 운전사 복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복 스타일로. 네. 유니폼. 근데 하여튼 겁나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많지 않은 사람을 타면 맞짱 깔 정도. 약간 그런 느낌. 지지 않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기억하는 이제 그 큰 이모의 자동차가 그레이스였어요. 그레이스. 학원차로 많이 썼다는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레이스를 타고 사촌형 그 면회를 갔었어요. 강원도 양구였나? 양양이었나? 네, 펀치볼.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그 좌석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제 그 외가 친척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마주 볼 수 있게? 네, 그렇죠, 마주 볼 수 그렇죠. 있게.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부르면서 막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큰 이모가 운전을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동 기어를 빡빡 박는. 생긴 것도 일단은 좀 무섭고, 길거리에서 아저씨들이 시비 안 걸게 생긴 아줌마들 있잖아요. 딱 봐도. 약간 민씨처럼 생겼는데 여성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저랑 비슷해요. 얼굴 크기도 비슷해요. 머리도 비슷하고, 심지어는 이 상태에서 머리숱도 엄청 많고, 머리도 엄청 길러요. 막 허리까지 기른, 그런 이제 무서운, 그랬었죠. 왜 찌끼핀 같은 거 머리 막 올려가지고. 그쵸. 예, 정말. 옛날 말이지만 머리 이렇게 훅가시 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그쵸. 거. 훅가시, 예,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죠. 지금 싸워도 아마 제가 질 거예요. 예. 진짜 무서운 사람. 그런 집에서 자라면 영원히 사춘기가 오지 않아. 반항을 할 수 없고. 반항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네. 아주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냇가나 이런 데 있으면 잠깐 이렇게 세워가지고 물장구도 좀 치고 예, 그런 게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희 집은 이제 집이 외지다 보니까 택시를 되게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 근데 택시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 지금처럼 도로에 막 택시가 많은 게 아니라서 콜택시를 항상 전화를 해서 집에서 타면 콜비도 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 택시 면허를 받지 않은 사설 택시들이 있었어요. 불법 택시. 불법. 본인 자가용으로 영업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래요? 지금도 강남에 이렇게 성매매 업소 여자들은 한 달에 얼마 아니면 서울 전 지역 10,000원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와요, 차들이. 근데 저희 집도 그런 분 아저씨를 이렇게 낮에는 다른 일 하시고 밤에만 알바처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뭐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된다거나 근데 뭐 지금 보내드릴 택시가 없습니다. 콜택시에서 그러면 그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데려다 달라 그러자. 그래서 미터기가 없으니까 대충 얼마 몇만 원. 약간 이금융권을 이용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그런 택시도 옛날에는 진짜 있었어. 택시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영업용 차량? 저도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그러니까요. 이용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밤에 제가 갑자기 열이 나고 그런데 집에 운전할 수 있는 저희 아버지도 출장이 많아서 해외에 계속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네.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그러면 어떻게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방법이 없네. 그리고 옛날에는 택시 교환해 주시는 그 전화도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알아요? 하면은 그거를 저희 고모도 그렇고 집에 있는 여자분들이 착신전환해서 집에서 알바를 많이 했어요. 재택 알바. 그래서 콜 연결해주고. 네. 콜 그러니까 택시 타다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거 막 소리가 났잖아요. 뭐 어디 가실 분 어디 기사님 네네. 되십니까? 그러면 네 제가 여기 모셔다리고 갈게요. 딱 누르고 막 무전기가 있었죠. 무전으로. 네네. 옛날엔 진짜 그랬으니까 네네. 그런 택시 되게 많이 타고 그때도 택시를 타면 항상 말을 이렇게 구경하고 달려가는 말. 미터기 올라가는. 맞아. 말 겁나 빨리 달리는.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봤는지 몰라. 경주마. 네, 겁나 빨라. 그거 예. 그리고 항상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미터기 조작한다. 그렇죠. 해마다 항상 뉴스에 나왔던. 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 많아지만 또 일본인 상대로 많이 사기 많이 치고 그런 게 있었죠. 지금도 인천에서 서울 가는데 막 30만 원 불렀다고 소송 걸고 막. 난 제일 어이없었던 게 동대문에서 명동까지 6만 원 나왔다는 게 가장 어이없었어요.
어떻게 가면? 어떻게 가면? 아니, 한 수원 경유에서 갔나? 이태원 밀리는 길을 한번 돌아, 네네. 말면서.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가끔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도 택시 탔을 때 제일 어려운 분들이 기사님 중에 어떻게 가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답해요? 기사님 운전하기 편한 길로 가주세요. 네. 저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는 길 있으세요? 이 시간에 어딜 가도 밀리니까 운전이 비교적 쉬운 길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왠지 나 되게 지리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면 이 새끼가 나. 근데 요즘에 저는 그래서 택시를 타기 전에 네이버 지도로 예상 택시 금액을 확인하고 탑니다. 네. 그리고 가끔 슬기로운. 가끔 이게 못된 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동부간선 도로는 밀리니까 그냥 내부순환 타주세요. 이게 길을 한번 보고 이렇게 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기사님이 그렇게 장거리로 택시를 잘 안 타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데는 그렇지만 가까운 데 갈 때는 길이야 뻔한데. 당연히 나쁜 사람 많지 않죠. 다만 100명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 명 나쁜 사람 있으면 기분 더러우니까 문제인 그렇죠. 거죠. 석한 씨 면허 있던가요?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서울 지리를 잘 아는. 남의 차 엄청 탔거든. 그거랑 저희 이제 약간 외가 쪽에 연결되어 있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제가 예전에 20소서에서 이야기했던 미제의 이모인데 그분이 티코 빨간 색깔 티코를 타셨었어요. 그게 이제 빨간색이 약간 티코는 빨간색이죠. 예, 적색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뒤에 타서 티코랑 프라이드랑 비교해보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트렁크에 항상 타파베어랑 그쵸. 콘킹 소세지가 가득 실려 있었거든요. 아니야, 콩킹 소세지는 없었고 거기는 그런 게 많았어요. 타먹는 오렌지 주스 가루랑 그거랑 마일로? 예, 마일로 아니야. 네스킥. 네스킥은 안 팔았어. 마일로는 한국 거 아니에요? 마일로는 저는 마일로는 나이 먹고 처음으로 한국 건 줄 알아요. 저는 지금도 몰라요. 네스킥이겠죠. 저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네스킥을 동서식품이 수입하기 전에 파셨겠죠. 그쵸. 아니, 그거는, 딱 봐도 그냥 불법이었어요. 한국 안 써있는, 예. 허쉬 초콜릿, 옛날, 미제 허쉬. 그죠. 미제 허쉬랑, 예. 추억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불법의 온상이었네. 불법 택시, 불법 네스킥. 불법 네스킥. 그거랑 관세 안 낸 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아버지가 프라이드 처음 하셨을 때 초보 운전 그거 달고 이제 그게 이 초보 운전 내용을 이렇게 프린트가 아니라 그렇게 매직으로 쓰죠. 써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붙이면 이게 한두 달 지나면 이게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웃겼어. 옛날에는 스카치 테이프도 참 품질이 안 좋았어. 근데 나는 그 시절에 아버지가 초보 운전을 붙일 때 우리 집에 컴퓨터가 150만 원이었어요. 모니터까지 다 해서. 근데 프린터를 80만 원이었어, 그 당시에. 그때는 비쌌죠. 잉크젯 프린터. 네네. 그걸 뽑아서 그때는 잉크젯이니까 번지니까 문방구에 가서 500원 주고 코팅을 해왔던 생각이 잘라서. 오래 쓰려고. 오래 쓰려고. 야, 대단하시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거 붙이고 그거 했어요, 저희 집도. 명태를 명주실에 해서 뒤에 달고 그 다음에 막걸리를 내 바퀴에 조금씩 뿌리고 부침개 놓고 2차 타는 동안 사고 안 나게 잘 보살펴 달라고 절을 했어. 가족이 다 나와서. 밤에 아버지 퇴근한 시간에. 그리고 그 명태를 이렇게 실에 매달아가지고 뒤에다가 했는데 폐차하는 날까지 그 명태가 있었어요. 근데 워낙에 바짝 말린 거니까 벌레도 안 나고 그냥 쪼그라든 상태로 그렇겠죠. 10수년을 있었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차를 이제 그 뒤로 2대를 더 사셨는데 그때마다 그걸 다 했거든요. 명주실에 매달리게 트렁크를 딱 열면 구석에 이게 매달려 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종교가 다른 분들은 안 할 거고 이 명주실이 지금까지 나를 건강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러니까 것이야. 옛날에 저희도 패백하면 사주단자 왔다 갔다 이런 거 하면은 실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약간 그것처럼 다 하는 집들은 옛날 얘기, 요즘엔 고사 같은 거 잘 안 할 것 같아. 와, 진짜 옛날 얘기다. 저도 고사 좀 지낼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데 만약에 저도 아파트가 아니었으면 했을 것 같아요. 자기네 집 마당인데 근데 막 술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바닥에 막걸리 뿌려놓고 그러면 그걸 다 닦아주지 않는 이상 남한테 민폐잖아요.
무슨 곡성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황정민이 할 것 같은 짓을 하고. 근데 그런 짓을 다 했어요, 저희 네, 집은. 그러니까요. 전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딴 얘기지만은 집에 그 자동차 안에 그 모과를 놔뒀던 게 기억나네. 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자동차 안에 있는 굿즈들이 있어. 모과가 있잖아요. 좋은 향이 나고, 네. 심지어 모과뿐만 아니라 그 인조 과일 있잖아. 인조 과일 바구니. 그냥 비주얼. 그냥 좀 이렇게. 뒷좌석에 놓쳐, 그거. 예. 그리고 목을 계속 까딱거리는 강아지 인형. 있었죠. 이게 차가 진동할 때마다 이렇게 앞뒤를 이렇게 흔들리는. 네. 일본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마네끼네꼬라고 하는 손 흔드는 고양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 계속 노혼? 노혼. 그것도 일본 거죠. 그것도 머리 계속 노혼이라고 해서 동그란 얼굴의 인형인데 그게 똑같이 차 안에 넣으면 이렇게 고개 까딱거리는 인형이 있어요. 그거를 차에다가 이렇게 세워놓는 게 유행이고 종교에 따라서 뭐 십자가를 이렇게 백미러에다가 걸어놓죠. 백미러라 그래. 난 뒤에 그거 백미러라 그래? 백미러 맞아요. 백미러죠. 그거 해놓고 염주 걸어놓으시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가족 사진 같은 걸 이렇게 택시 타면 이렇게 그렇죠. 쬐까맣게 해가지고 그 기어봉 아래다가 염주 걸어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택시나 뭐나 탔을 때 이분의 종교를 알 수 있어요. 그치. 저는 그거보다 센터페시아 그 위에 이렇게 유리 바로 아래쪽에다가 그 인조 구슬 말고 구슬 말고 뭐? 그 뭐야, 그 인조 같은 반짝반짝한 약간 펄 들어간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양 이렇게 있어가지고. 비즈 이렇게 꿰서. 비즈 꿰서 그 위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그게 너무. 그리고 그 운전자석 바로 뒤에 그 주머니가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는 그 전국 교통지도가. 맞아요. 항상 꽂혀있죠. 그러니까 지도가 항상 보면은 전국 지도가 있고 이렇게 하면 충청 지역, 충청북도 지역을 확대해 놓은 거. 충청을 이렇게 확대. 그게 그거잖아요. 딱 처음에 딱 피면은 전국이 나와. 그렇죠. 거기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어.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고 싶으면 몇 페이지로 가시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보는. 그 옛날엔 내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정표와 지도와 감을 믿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옛날부터 운전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면 옛날에 내비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 그래도 다들 찾아다녔어. 그럼요. 요즘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그냥 집중을 안 하는 거지. 옛날에 어떻게든 다 다녔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비랑 싸우세요.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가르쳐줘? 이거 아닌데? 제 아는 형 중에 되게 운전 잘하시는 형은 내비 없이 그거 모든 차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서남북 표시가 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가요. 대단하다. 난 서쪽으로 가면 돼. 서쪽 가면 목적지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서쪽이라 그러는데 내가 가는 오른쪽이 서쪽인지 왼쪽이 서쪽인지 그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공간감적 능력이 대단한 능력자다. 그런 거죠. 맞아. 지도 또 어렸을 때 그 지도 심심하니까 또 엄청 봤어요. 그 뒤에서 그런 거 보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를 틀어도 지역마다 주파수도 다르고 터널 가면 안 들리니까 그렇게 테이프를 들었어요. 고속도로 그 불법 편집 테이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메들리. 똑같은 트로트도 한 2배속으로 부른 듯한 느낌의 왜 경박스러운 피치 있잖아. 그거 말고 이제 근데 그거는 잠을 깨려고. 유명 노래를 어떤 가수가 이렇게 풀로다 부른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경박한 보이스의 가수가. 근데 일부러 그런 걸 들으신다는 거. 특히 장거리 운전하시는. 흥 올리려고. 잠을 안 자려고. 저는 그런 거 안 듣고 이제 메탈 같은 거. 잠 안 자려고. 그쵸. 민 씨 친구 중에 이제 그분 디자이너. 친구.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서울 시내 길이 엄청 복잡하잖아요. 특히 을지로를 운전을 해야 되는 날이 있었대요. 근데 졸면 바로 박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길을. 박으면 난리 나는. 그래가 너무 졸려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미친놈처럼 불렀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는 노래를 듣는 거 정말 졸리면은 노래를 듣는 걸로는 안 돼요. 내가 불러야 돼. 그래서 뺨을 때렸다, 허벅지를 때렸다 하면서 노래를 막 이상한 노래를 막 부르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 게 나중에 파악하고 그러잖아요. 을지로에 미친놈이. 최소한 내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는 졸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가가 그러면서 노래 따라 부르고 막 얼마나 졸리면. 졸리니까 그 직업이 디자이너니까 뭐 납기 이런 거 맞추려면 밤새고 이러니까 졸음이 쏟아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많이 그랬어요.
저도 퇴근을 막 심야 한두 시 심야하면은 저기 경부고속도로가 되게 차가 별로 무섭지. 없거든요. 네. 차가 너무 없어도 졸려. 없어도 무섭고, 네. 너무 단조로우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노래 듣고 이래도 안 되니까는 처음에는 노래 듣고 안 되니까는 노래도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 그런 거예요. 내가 부를 수 없는 뭐 영어로 된 노래는 안 돼. 이 가사를 부를 수 있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돼. 그래도 졸리면은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맞아요. 그만큼 졸리고 힘들었던. 그리고 아버지들의 옛날 차이닝에서 졸음껌. 아 맞아. 은단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졸음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일본 거였어요? 뭐 일본 그래서 막 그 일본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사다 주고 그랬는데. 약간 그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민트 함량이 엄청 높여서 블랙 모시기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에서 바람 나올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민 씨한테 제가 얼마 전에 사줬는데 졸음 뚜껑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껌은 이렇게 저작 활동 때문에 잠을 쫓는 건데 거긴 과라나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껌 맛이 끔찍해요. 그냥 맛없어서 잠기는 거 아니에요? 맛도 없고. 맛도 없고 이게 뭐 입에서 뭐가 터지는 거 같아요. 그 약간 천연 카페인 종류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각성시키는 거구나. 각성 재료가 있어서 하고 그렇게 껌을 씹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효과 있어요? 난 전혀 효과가 없는 효과 있어요. 한 4개쯤 씹으면 돼요. 약간 졸라 씹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 바카스 마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은 좀 덜 되는데 잠은 깨요. 그래서 사실 어려운 운전이 아니면은 먹으면 충분히. 그리고 맛이 약간 괴상망측한 맛이에요. 진짜 괴상망측해요. 뭐 이런 맛이 다 있어 약간 이런 쪽으로. 그런데 잠은 깨지면. 그 스누피 그림 그려진 커피 우유가 그런 식이죠. 맛은 없고. 네. 맛없어서 잠이 깨는. 그게 GS에서 파는데 맞습니다. 사이즈가 커요. 좀 커요. 사이즈가 크고 어중간하게 큽니다. 카페인을 많이 넣으니까 양도 많고 카페인도 많으니까 마시면 왜 별 반짝반짝하게 막 깨는 거 있잖아요. 만화처럼.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눈앞이 약간 좀 알른알른거리는 카페인 한꺼번에 먹어서. 거기 측면에 보면 그게 써 있어요. 그 카페인 함량이 높으니 나눠 드세요라고 써 있어요. 그럴 사람이 우유를 뜯어서 나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차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그 다시방 열면은 대시박스요. 대시박스. 이거 진짜 우리 단어들이 너무 올드하다. 대시박스. 그 당시엔 다시방 맞잖아요. 다시방 맞죠. 네, 다시방 열면은 이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선글라스. 아니 선글라스는 있죠. 여기 위쪽에 탁 열면 나오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야 다시방도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 차는 그런 거 없었어. 그래? 아무튼 그걸 머리 위 공간 같은 거 없었어.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어떤 주유소를 정해서 휴지. 꽉티슈. 맞아. 꽉티슈. 꽉티슈를 막 받아오다가 나중에는 딱 열면은 좌우로 나뉘는 포켓에 들어있는 포켓 티슈 맞습니다. 그거 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꺼내기 힘든 거. 약간 주유소가 경쟁 체제니까 어디 또 물을 줘요. 물 주죠. 물 주고 그런 거 물수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고 그래서 맞아요. 아버지가 뭔가 자질구레하게 많이 받아오셨어. 근데 차에는 휴지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를 다 가정에서 썼다. 그렇죠.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휴지가 약간 기름 냄새 나지 않았어요? 전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주유소에서 받은 휴지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 아니야? 아니야. 그 깍티슈 말고 왜 이렇게 봉지로 되어 있는 뜯어서 뽑아 쓰는 형태. 이렇게 뽑아서 그거에서 기름 냄새 났던 게 저는 기억나요. 그런 건 전혀 못 느꼈고 포켓 티슈는 오히려 이렇게 뭔가 향이 첨가되어 일부러. 그쵸. 네네 일부러. 뭐 아카시아 향. 인조적인 향이. 각티슈 같은 경우는 그 뒷자리 뒷부분. 뒷유리 앞에다가 보통 놨죠. 그래서 야 휴지 하나 꺼내라 약간 이런 휴지 꺼내주고. 그리고 그 주유소 번호가 찍혀 있고 이름이 찍혀 있고 정량 정품 언제나 친절하게. 그런 게 써 있었어. 맞아요. 그 그때는 주유소 광고가 요즘엔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S-오일 아니 주유소도 뭐 현대 S-오일 막 이렇게 각축전이었어 옛날에는. 네네. 그래서 이게 엔진을 보호하는 성분이 우리 기름에 들어 있습니다. 뭐 우리는 더 쌉니다. 막 등등이었어. 그래서 이제 각자 싼 주유소를 정보를 알아가지고 그쵸. 네 거기서만 넣고.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아니면 무연 휘발유. 아니 거기서 있어 고급 휘발유, 일반 휘발유, 경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어. 그렇죠. 요즘에는 왕왕 셀프 주유소도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그런 것도 짤 없었어. 그리고
지금은 좀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많이 하고 그쵸. 네, 많이 했었죠. 다른 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고소득 알바 중에 하나였죠. 힘도 들고. 네네. 딴 얘기인데, 그 자동차 저는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네 엄마 차인가? 이런 걸 탔는데, 그 뒷좌석에 가운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뭐라 해야 돼? 이게 팔걸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바 이렇게 내리는 네. 맞아, 있었어.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옵션 당연히 있는데, 그거를 내리면 트렁크로 맞아. 손을 넣을 수 있었어요. 맞아.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처음에. 맞아. 그래서 친구가 그걸 자랑해. 자랑의 포인트가 뭔지 모르겠어, 나. 이거 봐라, 트렁크에 손도 넣을 수 있다, 이러면. 손 넣어서 어쩌라고.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네. 또 같이 넣어보고, 막 이러고 막. 이거 되게 좀 무서운 그거랑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뒤에 트렁크에 갇혀도 살 수 있겠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숨을 쉴 수 있겠다. 네네. 그때 무서운 얘기인데, 왜, 그 당시에 그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여자들이 납치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90년대에. 네. 그랬는데, 여자분들이 왜 기지를 발휘해서 문을 열면은 살려주세요 하면 다른 차들이 보잖아요, 도로에서. 네. 그래서 그거가 약간 뉴스에서 생활 팁으로 트렁크에 갇혔을 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문을 열리는지 차종별로 다르다. 이걸 미리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게 생활 정보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아마 안에서 타서 뭘 누르면은 바로 열리는. 원래 맨 처음에 트렁크 있을 때부터 그 기능이 원래 네. 있었어요. 근데 네. 어디에 뭐 버튼을 지금은 눌러서. 다 이제 똑같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사카린 씨? 뒤에서 트렁크 안에서 여는 거. 네. 나도 제가 모르는데. 집에 가서 아는 거 알려드릴게요. 직접 들어가 보시고. 네. 그게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원래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영화 있잖아요. 이은주 씨 나왔던. 주홍글씨. 네네. 네. 그 영화에서도 둘이 같이어서 맞습니다. 결국에는, 네. 그거를 옛날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 캠페인처럼 네. 막 그랬었거든요. 네, 요즘에도 저는 아직 모르네요. 네. 한번 알아야죠. 해보게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뒤에 가둬 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뭐 뒷좌석을 접어가지고 이제 네.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고 그 안에서 트렁크를 여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동차로 되게 혁신적으로 생활이 바뀌었던 거는 그 전까지는 엄마가 마트를 가건 뭘 하건 들고 올 수 있을 만큼만 물건을 사잖아요. 네네. 근데 아빠가 차를 사고 나서 달라진 게 뭐 소주, 맥주, 뭐 물 이런 거를 박스 단위로 사게 된 게 달라진 점이에요. 확실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술은 배달이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성년자. 전화나 뭐 온라인으로 네네. 했을 때 가스 술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되게 물건을 대용량으로 사게 되는 거죠. 세제도 그렇고 쌓아놓고 살게 되는 생활 방식이 서구형이 되어갔다. 네. 아니 확실히 그렇게 되고 뭐 코스트코 생기고 트레이더스 뭐 이런 거 생기면서 사람들이 한 번에 물건을 사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동시에 냉장고도 커지면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네. 코스트코는 이렇게 장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그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 이게 뭔가 일을 치르고 집에 올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십니다. 맞아. 기차나 버스에서는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기차나 버스에서는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안 되는데 그래봐야 좀 자식은 자고 있을 거고 엄마 아빠가 더럽게 싸워요. 저 아이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자는 척하고 아이씨 또 그러네 막 이러면서 이거는 B급 며느리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토론하는 거야. 토론은 개뿔. 그래서요 6살짜리 어린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토론이라고. 대한민국의 토론 문화가 형성이 안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사고 나서 사카리 씨가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왔어요. 너무 웃긴 거야. 일단 기분도 나쁜데 기분 나쁜 걸 떠나서 너무 스테로이드? 아니, 운동하신 줄. 너무 스테레오 타입으로 이렇게 사는구나. 네. 근데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을 흥분시켜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쵸. 사카리 씨가 근데 그 흥분 유발자거든요.
근데 제가 차라리 서울 지리를 아예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야 도로 여기 타야 될 것 같은데 너 아니 근데 사카린 씨가 조수석에 타고 있으면은 사카린 씨는 사카린 씨의 목숨을 민 씨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흥분시키면 안 되는 거죠. 흥분은 안 시키는데 가령 사카린 씨가 원래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구현하고 싶은 정의가 많겠어. 도로위가 아주 그냥 무법이에요. 무법천지잖아요. 무법천지예요. 네. 근데 제가 화를 못 내겠어요. 사카린 씨가 먼저 화를 내거든요. 안대끼라고요, 안대. 아니 그리고 사실 제 친구도 저 못지않게 성격이 좀 괄괄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인사동 뒷길 이렇게 청와대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운전을 차선을 계속 바꾸는 차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근데 짱나죠. 그분이 문을 열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가 창문을 딱 열더니 아이고 생긴 거랑 똑같이 운전하네. 그리고 유리를 다시 올려. 너의 말은 듣지 않겠다. 그러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뭐가 무슨 뜻인가? 그렇지. 내가 잘생겨서 운전을 잘하는 거울을 보게 되는 거죠. 욕이라고 생각하면은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러면 되는 거고 이건 욕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여튼 그러다 이제 SBS 블랙박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우리는 차선을 바꾸지도 않고 평화롭게 운전하고 한마디밖에 안 했어. 보복 운전 당하는 거죠. 생긴 거랑 똑같이 운전하시네요. 아니 중요한 거는 도로 위에는 미친놈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도로 위에 이 구역이 미친년이 저인 것처럼.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무서워. 내가 무서워. 그거는 본인이 운전할 때 하시고. 여튼 오랫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자동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네요. 추억의 자동차 편 1편은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얘기할 텐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추억의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얘기 중에 좀 틀린 정보 무슨 모델은 무엇 없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무엇이든 좋으니 팟빵 리뷰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정보랄 게 없었기 때문에. 딴지 걸릴 게 없네. 여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